자, 그 다음에 보면 이번에는 마포에 있는 오피스텔을 낙찰받은 거죠. 마포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한번 제가 다시 들어가 보면요. 공매물건을 한번 제가 들어보죠. 이 마포에 있는 오피스텔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마포 오피스텔은 다시 02216-001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낙찰받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 가격을 이제 그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거죠. 왜냐면 이거 명도가 다 끝난 상태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7억입니다. 이 상태인데 가격이 6억 3천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얼마에 낙찰받았냐? 입찰 이력을 들어가면 이와 같이 상세 이동을 치면요. 입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 6억 8천, 1등이 6억 8,770만 9,900원이죠. 그리고 2등이 6억 5,520만 원, 3등이 6억 3,500인데 이 입찰 낙찰 받을 당시에는 얼마였냐? 낙찰 받을 때에는 시세가 시세 조사를 하니까 한 7억 한 8천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겠더라고. 또 잔금을 납부하고 잔금 납부해서 현장을 가서 또 확인하니까 이게 또 올라가지고 얼마냐면 한 8억 3천에서 8억 5천까지 있더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물건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러나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을 높게 팔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얼마냐면 한 8억 8천까지는 생각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낙찰받고 나서 명도회로 가가지고 잔금 치르고 명도회로 가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을 그리고 나서 이제 잔금을 치르고 이제 명도까지 끝냈습니다. 이 명도를 언제 했냐면 9월 23일 날 명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9억 2천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이 공실 상태에서 새로운 매수인이 직접 거주해도 되고, 또 하나는 주거용으로 임대해도 되고, 세 번째는 업무용으로 임대해도 되고, 어떠한 방법을 새로운 매수인의 입맛에 맞게끔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상태라면 9억 2천만 원에 충분히 팔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임차인들이 있는 거주에서 그 사람들이 계약갱신 요건 주거를 상하면 4년을 할 수 있죠. 업무용은 10년이지만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공실 상태에서 이렇게 놓는다 그러면 충분히 9억 2천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피스텔이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왜 그러냐? 오피스텔이 올라가는 이유는 룸이 2개랑 3개, 이거는 룸이 2개에다가 욕실이 하나인 상태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되면 25평형 정도 되는데 아파트 따지면 이러한 경우로 따지면은 12억, 13억 이 정도 가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거용으로 대체하는 하나의 틈새 시장이죠.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오피스텔 투자할 때는 오피스텔 투자 시 유의사항. 첫 번째는 세금 절세 방법이죠. 세금 절세. 이거 주거용으로 사용하냐, 업무용으로 사용하냐, 일때는 취득세, 또 보유세. 보유세는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죠. 또 양도시
양도소득세.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이때도 취득세가 어떻게 되고 보유세, 양도시 세금 발생 부분. 여러분은 이렇게 업무용으로 산다면 법인 매매 사업자로 매매 사업자가 좋습니다. 이 사업자로 한다면 건물분 부가세 10%는 부과되지만 주택과 같이 양도세 중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주거용으로 산다면은 건물분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도 차익에 대한 중과가 내년 5월 30일까지 10%, 조정 대상에 대해서 2주택 이상부터는 10%, 3주택 이상은 20%. 그러다가 2021년 6월 1일부터는 이것이 20%, 30%로 중과되죠. 물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3주택, 4주택부터 중과 제도가 생기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는 게 좋으냐, 법인을 살냐, 어쨌든 이럴 때 특히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를 놓는다 생각하면 법인으로 사게 되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중과가 없으니까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취득할 때는 4.6%가 주거용으로 사든 업무용으로 사든 상관없이 취득세는 4.6%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업무용으로 산다면 재산세가 상각으로 부과되다 보니까 일반세율로 이제 1년 미만에 팔 때는 50%, 1년에서 2년 미만일 때는 40%, 그리고 2년 이상일 때는 6에서 42%가 부과되고요. 이제 그러나 주택으로 사용했을 때는 중과가 있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고 토지에 발생한 토지 가격이 80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가당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취득세 중과는 4.6% 하고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도 있고 또 법인세 같은 경우 또 올해까지는 10%지만 내년부터는 20% 중과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건물 부가세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이 부분을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어떤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왜 투자해야 되느냐. 오피스텔은 가격이 싸다고 투자하면 안 돼. 그리고 특히 조심할 거는 공실이 많은 오피스텔 투자하면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공실이 없으면서 최소한 1.5룸 내지 2룸이라든가 3룸에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역세권에 있어요. 어떤 역세권에 있는 것이 좋으냐? GTX, 지금 GTX가 A, B, C 이런 선 기본선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뭐 또 계속 증가되고 있지만 1호선하고 또 지하철 역세권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움직이는 데가 보면 이런 경우가 2호선이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여기 그 신분당선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런 것이 7호선 여기가 이제 9호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또 그 이외에 뭐 1호선도 있죠. 1호선 같은 경우 1호선도 보면 이렇게 이제 1호선 이런 주변에서 한 도보로 8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2룸, 2룸이라든가 3룸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리고 오피스텔에 공실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실이 있으면 이 공실이 있다는 얘기는 관리비의 증가가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거기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공실로 있는 관리비까지 연대해서 납부해야죠. 어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아서 관리비도 못 내는 오피스텔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시장은 무조건 낙찰 받지 말고 오피스텔 무조건 분양받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 건가를 분명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부분들이 어떤 게냐면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여 있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입주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오피스텔이 아파트 가격의 한 60, 70% 가격이 형성이 이루어져 있고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투룸이나 쓰리룸 형식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역세권에서 8분에서 10분 거리에 있다면 그런 물건을 우리가 투자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오늘 생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한 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는 문제점이 있다 또는 이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 때 항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중에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김상진 선생님이 오피스텔 취득 시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어떻게 주문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구매 시 무조건 업무용으로 간주되는지 이 부분을 갖고 설명을 드려요.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죠.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오르지 않고 또 취득세라든가 또는 이게 보유세라든가 또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오피스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럴 때 투자할 때는 꼭 투룸이나 쓰리룸 해보고 오피스텔 취득 시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자,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지어진 겁니다. 공부상, 건축물 대장상 만들어진 거죠. 지어진 것.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그래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고 상가건물 임대차 법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이어령 비어령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 업무용으로 따지면 상가임대차 보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돼 있다. 신고가 됐다 하면 이거는 주거용으로 판단합니다. 주거용으로 판단하죠. 그러나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 주거로 판단합니다. 이번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없다. 신고가 없이 거주할 때는 업무용이죠. 이거는 업무용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 쓸 때는 이렇게 쓰죠.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쓸 때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걸 원해가지고 자기가 주택이 없어요. 1가구 1주택으로 해서 오피스텔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거주 요건으로 거주하도록 해서 비과세를 갖게 되죠. 그러나 자기가 주택이 많아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업무용을 할 때는 업무용,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자 등록이죠. 사업자 등록만 돼 있으면 그 자체가 업무용으로 본 거로 거주하는 거로 봐서 업무용 오피스텔로서 주택과 같이 중과가 이루어지지 않죠. 또 종합부동산세도 거의 부담이 없어요. 그러나 이 주거용으로 할 때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본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이 업무용으로 본다. 이런 판단은 일반적인 판단이 진정한 판단은 실제 거주를 주거용으로 했느냐, 실제 이 사용을 업무용으로 했느냐, 이걸 갖고 따지는 거지 전입신고나 또는 사업자 등록하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거용으로 일반적으로 보는 거고 사업자 등록하면 업무용으로 봤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또는 세무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거를 실제 조사를 안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입신고했다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고 건들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안 되는 거죠. 또 이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그냥 업무용으로 인정이 되죠. 그러나 또 공실로 내버렸다. 임차인을 내보냈어요. 주거용으로 살다가
근데 내가 주택이 많아. 그럼 어떻게 돼? 임차인을 내보내고 공실로 팔면 그거는 업무용으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건물 자체가 업무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매 시 무조건 업무용으로 간주되는지, 이거는 사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오피스텔을 샀다. 그러면 매수인은 주거용 건물을 산 게 된 거죠. 그러나 사고 나가지고 임차인을 업무용으로 바꿔놓다든가 내보내고 팔았다. 이럴 때는 업무용으로 봐야죠. 그래도 내보내고 팔 때에도 공실로 상태에서 내보낸다고 해도 그것이 너무 기간이 짧다 그러면, 잘못하면 주거용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을 좀 그래도 몇 달 있다가 매매하는 방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아예 업무용으로 사업자 있는 사람은 임차인을 데려놓고 내보내는 방법으로 팔면은 그 우리가 돈 버는 오피스텔 투자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또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을 달으세요. 제가 최소한 매주 월요일 2시부터 3시 15분까지는 생방송으로 진행하니까 이거 이외에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특히 제가 계약서 작성의 비밀이라든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시사전 또는 이제 상가 임대차 Q&A의 저자고, 또 경매나 공매 또 책을 30권 이상 쓴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일반 계약에 관한 거라든가 또는 경매나 공매에 대해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 생방송 시간에 댓글을 달으시면 제가 최소한 시간을 내서 이 답변을 드리고, 안 되면 월요일날 생방송 할 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